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 정보와 주식을 알구라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쉽게 이해하는 주식 재무제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기업이 얼마큼 성장하고 얼마큼 실적이 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업 실적의 변동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주식 재무제표를 어떻게 쉽게 보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가 될 것입니다. 차례차례로 하나씩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세 가지 내용,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고,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것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또 이제 기업 진단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진단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는 이제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성적표이죠. 얼마큼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현금 흐름표, 그것은 이제 현금 입출인데요. 혈액 검사표와도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원활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무상태표가 기업의 진단서, 곧 엑스레이를 뜻한다면 손익계산서는 성적표, MRI가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MRI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또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것은 한 기업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단독 재무제표가 있고 연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단독 재무제표는 한 회사만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연결 재무제표는 어떤 그룹 전체의 업적을 하나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는 그 기업 앤드 종속기업, 자회사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상장기업은 연결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고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대부분 연결 재무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돈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산, 그리고 자본, 부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산은 이제 돈을 사용한 것이고 자본과 부채는 돈이 나오는 곳을 말합니다. 자본과 부채 중에서 부채는 돈이 나오는 것 중 기한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 돈 이렇게 나와 있죠. 자본, 부채, 그리고 자산 이렇게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기 때문에 밸런스 시트라고도 부릅니다. BS라고 하죠. BS. 그래서 밸런스 시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만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을 그리고 자본과 부채를 안내를 해준다 라고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산은 돈을 사용한 곳이다. 그리고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봅시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예전에는 비유동자산을 보정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단기적이죠. 1년 이내는 단기를 뜻합니다. 비유동자산은 장기간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그러니까 장기, 그러니까 1년을 넘기는 것을 이제 장기로 통상 이해를 하죠.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받을 넣음,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이렇게 단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비유동자산은 장기금융상품, 대여금, 본사금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자본과 부채는 돈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데 자본은 자기 자본과 자본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본금은 뭐냐면 이제 주주들이 돈을 모은
자본금 거죠. 주주자본이죠. 주주자본. 그러니까 주주들의 자본을 가지고 이제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우죠. 그리고 자기 자본은 회사가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잉여금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자본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자산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었듯이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 비유동부채는 예전에 고정부채라고도 불렀죠. 유동부채는 이제 단기 속성. 비유동부채는 장기 속성,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채무.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은 자본입니다. 자본. 그러나 기한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 부채입니다. 당연히 부채는 적고 자본이 많은 쪽이 좋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중요한 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좀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제가 전에 그 공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카인드하고 그다음에 다트 이렇게 두 개의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카인드는 이제 기업 공시를 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고 다트는 기업 공시뿐만 아니라 이제 재무제표도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트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 보시면 이제 다트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다트 dart.fss.or.kr 여기서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자 하는 회사가 HMM이라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이제 현대상선이었죠. 현대상선이 HMM으로 바뀌었는데요. HMM을 이렇게 검색어에 입력을 하면 공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니까 정기공시에서 분기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기보고서를 체크하고 검색. 그럼 분기보고서 하나 뜨죠. 이 분기보고서는 이제 2020년 9월 달에 나온 것이니까 작년도 3분기 보고서 11월 달에 나온 거니까요. 보고서인데 아직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3분기 이 분기보고서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분기보고서가 쭉 나오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디냐면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봐야 될 것은 연결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이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연결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속회사가 다 포함된 겁니다. 자회사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자산이 나와있죠. 맨 위에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자산, 부채, 자본 이 순서로 나와 있죠. 그러면 자산을 보시면 뭐부터 나오냐면 유동자산부터 나와 있죠.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자, 이 유동자산은 단기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비유동자산은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좀 장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단기부터 순서별로 나왔습니다. 단기부터 장기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 이제 부채가 나오죠? 부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이 나와요. 부채도 단기에 갚아야 될 돈, 유동부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에 상환해야 될 부채 이렇게 유동부터 비유동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이 나온 겁니다. 자본에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두 개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자본금은 주주의 자본, 주주의 돈입니다. 주주한테 꼭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자본금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나옵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에서 이익을 벌어들인 돈. 이 순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순서별로 본다면 이렇게 유동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에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이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일단 보시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 쉽게 보는 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무상태 쉽게 보는 법 맨 위에서부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순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는 유동성이 높은 순부터 단기부터 시작해서 장기로 그 다음에 자산은 환금하기 쉬운 순서대로 그리고 부채는 빨리 갚아야 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산은 환금하기 쉬운 순서대로 부채는 빨리 갚아야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연결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와 비교하여서 변동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HMM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제 HMM의 연결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제표를 빨리 훑어보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다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시고요. 이게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에서 자,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HMM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전분기 말 44기 말, 그 다음에 45기 3분기 말 이렇게 나와 있죠. 44기 말은 뭐냐면 2019년도 전체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말은 3분기 말까지의 현황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유동자산이 3분기 말까지 현황을 봤을 때 전 연도의 총 자산보다 더 늘었죠. 더 는 게 확인이 되죠. 보시면 4분기 말보다 늘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1조 4,200억에서 1조 9,480억으로 유동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일 많이 늘었는지 빨리 체크합니다. 제일 빨리 체크합니다. 보니까 사용권 자산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사용권 자산 있죠? 사용권 자산이 무려 1조 3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유형자산이 있고 이제 무형자산이 있죠. 유형자산은 보이는 자산입니다. 보이는 자산.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저작권 같은 거 말하고, 이 사용권 자산은 건물도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는데 뭐 주로 리스하는 것들을 많이 뜻합니다. 근데 사용권 자산이 1조가 좀 늘었군요. 그래서 자산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부채도 빨리 체크합니다. 부채도 체크 쭉 하다 보면은 부채가 조금 늘었죠. 조금 늘었는데 부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부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빚을 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HMM은 현대 상선인데 배를 건조하죠.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또 리스도 많이 해야 되고 무언가를 많이 빌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부채가 너무 많이 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의 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산이 많이 늘었고 자본과 부채 총계를 봤을 때에 많이 늘었군요. 이제 확인이 됩니다. 2조 정도가 늘었다. 2조 정도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이제 자산에 있어서 자산이 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살펴보니까 사용권 자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용권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고요. 사용권 자산이 이제 왜 늘었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 상황에서의 이제 보여주는 것은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순으로 보여주는데 현금 흐름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재무상태표만 보는 거죠. 자산 그리고 자본과 부채만 보는 것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이제 주석에 들어가다 보면은 쭉 이제 종속기업의 현황이 나와 있고 종속기업에서의 자산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자산의 변동이 종속기업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HMM 자체의 자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주석을 내려다 보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사용권 자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빨리빨리 체크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예요. 빨리 체크해서 어느 부분에서의 자산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내용을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14번 항목에 유무형 자산 및 사용권 자산 내용이 딱 나오죠. 그럼 사용권 자산이 어디서 많이 늘었는지 여기 나오네요. 사용권 자산, 선박 건물과 기계 장치를 리스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선박을 리스하는데 무려 1조 3천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박 건조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용권 자산에서 1조 3천억.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연결 회사의 리스 중 일부는 선박으로 해당 리스 계약의 리스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박과 관련해서 리스를 했구나라는 것을 내용을 알 수 있죠. 쭉 내어보면 이제 리스 계약에 대해서 쭉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회사가 선박을 짓는 회사로 선박 컨테이너를 리스했다. 1조 이상을 들여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굉장히 활발하게 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자산의 변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현재 현황, 그러니까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만원대까지 상승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저가인 2,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가파르게 거의 1년 동안에 10배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MM에 대해서는 이 자산이 많이 늘었던 부분이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뭔가 수주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HMM이 최근에 보시면은 선박 수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HMM 보면은 화물 운임 호조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뉴스를 보니까 GS칼텍스와 무려 10년간 6,3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10년간입니다. 10년간 6,300억입니다. 그래서 이 HMM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황까지 재무상태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던 배경은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장기 배 운송과 관련해서 GS칼텍스와 운송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오죠. 다시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HMM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겁니다. 선박 건조가 아니라 해상 운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선박 건조가 아니라 컨테이너, 그러니까 운송 컨테이너를 리스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1조가 넘게 리스를 해서 사용권 자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쉽게 보면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그 다음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금.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는 유동성이 높은 순부터 실려 있고 자산은 환금하기 쉬운 순서대로 부채는 빨리 갚아야 하는 순서도 나와 있다. 전기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손익 보고서, 그렇죠? 손익 계산서, 손익 계산서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를 안내를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재무상태표만 이제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재무상태표만 안내를 드렸고 HMM의 예를 들었는데 자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자산 중에서 사용권 자산이 많이 늘었는데 컨테이너 선박을 리스를 했다. 그만큼 뭔가 영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디테일한 영업활동을 알 수 없습니다. 영업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안내해드리는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중 기업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현금흐름표, 4번 재무성적표. 이 중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정답을 기재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에 한해서 또 추가적인 좋은 공시, 호재성 공시가 예상되는 종목 정보와 더불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